다음 연재로서는 핵전쟁보다 무서운 코로나19, 미생물과의 전쟁, 연사로서는 권혁한 박사님,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자장으로서는 강태숙 교수님으로서 목포과학대 교수님이고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임상병리 교수님으로 계시고 현재 논문 박사학위 외에 30여 편의 논문이 있으시고 또 미생물학회 외에 16편의 또 저서가 있습니다. 현재 임상미생물 교수회와 또 한국미생물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장으로 강택숙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자연치유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권혁한 박사님의 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한 박사님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의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교육 경력으로 을지대 겸임 교수님을 34년간 역임을 하셨고 건국대 의과대학 대학원 외래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사회단체 경력으로는 오존협회 회장과 국민생활체육 전국볼링연합회 회장, 대한장애인 볼링협회 이사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녹색연합환경청 창조연합교육원 원장님과 대한건강증진협회 상임고문 또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을 현재 담당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연구 경력으로는 임상면역학 분야에 10여 권의 저서를 남기셨고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50여 편의 우수한 논문 실적을 발표하셨습니다. 현재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강연 활동들을 하시면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인 코로나 19에 대해서 자세한 고견을 오늘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항체가 양성으로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얼굴 또 미남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서 손해를 보실 텐데 저는 부족한 거를 마스크가 가려줘서 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너무 흥겨우셨죠? 아시다시피 아리랑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외국에서 선정이 됐어요. 외국에서. 근데 저한테는 오늘이 가장 운이 안 좋은 날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앞에 흥겹고 재미있고 이런 시간 뒤에 강의나 이런 걸 하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런데다 의학 중에서도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 면역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역학을 전공을 했는데 보니까 또 뒤에도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그냥 제가 아주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전 세계의 공통 키워드가 뭐죠? 코로나19하고 면역입니다. 면역.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말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면역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라는 이 못된 놈한테 감사를 해야 될 그런 적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면역학자들도 전 세계가 이렇게 이슈가 되도록 면역학을 전파를 못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면역을 알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한편으로는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감기 바이러스죠. 감기 바이러스. 근데 이게 변이가 돼가지고 앞에 있었던 사스 또 메르스 이것도 다 코로나가 변형이 돼가지고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까지 아니죠. 코로나19까지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이 바뀐 정도가 이번 코로나19는 한 5 내지 10% 정도가 변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아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초록에 그 웬만한 거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문에도 기고를 했더니 그런 내용은 다 빼고서 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그 요청을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방송국에서 원하지 않는데요. 방송국에서는 다른 데서 다 한 것도 좋으니까 문제점 없는 거, 질문 안 들어올 이런 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 저한테는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책에 웬만한 내용은 좀 있으니까 보시고 이거는 제 강의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가 해놓은 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 양력이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요거는 면역 부재로 인해서 발생된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의 공포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는 요 앞에 흑사병, 스페인 독감, 코로나19 요게 이제 3대 팬데믹입니다. 요 흑사병은 패스트균인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전 유럽 인구의 40%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물론 이 흑사병에 대한 면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페인 독감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아주 흔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자가 많게는 1억 명 정도 되는 걸로다가 알려져 있어요. 엄청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인데 요거는 11일 현재로다가 해놓은 겁니다. 509만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된 게 1차 접종은 80%가 넘었고요. 전 국민에. 그리고 완료된 게 77점 몇 퍼센트. 아마 다음 주면은 80%가 도달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연두, 여러분들 16세기인데 잉카 제국하면은 이 당시에 남미에서 가장 유명했던 문화가 발달되고 또 힘이 셌던 이런 민족입니다. 남미 대륙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과 문화를 자랑하던 나라인데 스페인군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페인군에 묻어서 들어온 천연두 때문에 이 당시 잉카 제국의 인구가 약 2천만 명 정도 됐었는데 이 당시 2천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천연두의 1,900만 명, 95%가 짧은 기간 내에 그냥 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이 이제 이 균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스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2003년에 있었던 건데 26개국에서 발병이 됐고 9.6%의 사망률. 그리고 메르스,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요거는 27개국에서 발병이 됐고 34.4%의 사망률입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이 치명률, 사망률이 높은 바이러스는 오래 존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스나 메르스는
오래 가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지금 메르스 일부 국가에서는 뭐 좀 감기처럼 남아 있습니다만은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번 코로나 19도 똑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이가 된 거기 때문에 오래 못 가고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이게 변이를 거듭하면서 지금 4차 유행까지 지금 어제 이 서유럽 이쪽에서는 각 나라가 이 독일이라든가 오스트리아, 이 네덜란드 이런 데들이 확진자가 최고치가 됐어요. 최고치가. 이 정도로 지금 위드 코로나로다가 너무 한꺼번에 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유럽 또 영국 이런 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고 이제 이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는요 58개국에서 19,000.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14만 명이나 죽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이 3대 이 팬데믹 외에 몇 가지를 제가 더 열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핵전쟁은 일부 국가, 일부 지역에서 데미지가 커요. 그런데 이 미생물은 전 세계 전 인류가 데미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핵전쟁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게 바로 미생물과의 전쟁.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전제 현미경으로나 관찰이 되는 이 보잘것없는 이 미물에게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이 지금 허무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요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뭐 너무나 여러 번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파이버 이제 요게 우리 인간의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것들도 이거에 이 파이버의 단백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요건 그 메르스, 사스, 코로나 요 이제 같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메르스하고 사스보다 지금 코로나19가 다른 점이 뭔가? 이 사스나 메르스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치명률이 높으면 그 바이러스는 오래 못 간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은 바이러스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이 코로나19 이거는 치명률은 전 세계적으로는 2.03%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0.78% 정도 되고 치명률은 아주 낮은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감염력은 제일 강한 놈입니다. 즉 우리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발병 국가가 사스는 26개국, 메르스 27개국인데 코로나는 223개국.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똑똑한 바이러스가 바로 이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 먹는 치료제가 올 말이면은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한 20만 명분은 이미 확보를 해놨어요. 계약이 완료가 됐고 내년 2월이면은 40만 명분 이상의 먹는 이 코로나 치료제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은 즉 마스크를 벗으려면은 먹는 치료제하고 먹는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먹는 백신도 연구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국민의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80% 완료되면은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지금 그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아마 달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델타 변이는 원래 코로나19보다 훨씬 감염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90% 이상 예방 접종이 됐을 때 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따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코로나가 이제 3대 감기 바이러스가 뭐냐 하면 코로나, 또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물론 감기를 일으키는 미생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3대 바이러스는 코로나,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하는 코로나, 사스, 메르스를 다 이 코로나가 이제 원인균이었다 하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제 이 코로나19하고 우리 독감이죠. 독감하고 일반 감기 이거를 좀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보면은 발열, 마른 기침, 근육통, 피로 그랬는데 이 돌파 감염이 됐을 때는 여기에 없는 재채기가 심하게 나옵니다. 돌파 감염자들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거 뭐 대충 봐두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고요. 요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대표적인 거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알파 변이는 영국에서 발병이 된 거고, 이 베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감마는 브라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도에서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델타 변이. 근데 문제는 이 델타 변이에서 또 세 가지 변이가 나왔어요.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세 가지 변이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날씨가 추워지고 또 이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변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전파력이 강한 이런 또 치명률이 높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예방 접종 안 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마 치명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방 접종은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단 면역이 되려는 방법은 예방 접종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세요. 요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뭐 에타, 이오타, 카파, 또 람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위에 요거 요 네 가지는 여기 보시면은 우려 변이라고 해서 이제 더 좀 높은 겁니다. 이 전파력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요건 이제 관심 가질 정도 되는 것들은 이제 관심 변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여기 감염력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우리 코로나19가 100%라고 보면은 알파 변이는 영국에서 나온 거죠. 170. 또 델타 변이는 270이 그래서 2.7배. 일반 코로나19보다 이 델타 변이가 2.7배 감염력이 더 강한 겁니다. 넘어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돌파 감염하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방역 패스, 우리 이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죠? 백신 패스라고 그랬었죠.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을 완료를 한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된, 확진이 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를 제가 열거를 해놨어요.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무반응자가, 제가 이제 책에는 한참 전에 거라 이 10%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15%, 그러니까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항체 생성되는 율이 85% 정도로 보고,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백신이 모더나,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평균을 잡고 해가지고 했을 때 약 15% 아니요 85%가 생긴다고 봤을 때, 반대로 백신을 접종 받았는데 완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 15%는 안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데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이 15%인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항체가 생긴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되기도 쉽고 우리 지금 최근에 돌파 감염이 급속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령 어느 집단에 그 미팅이 있는데 100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예방 접종 받은 사람 100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100명 중에는 15명은 항체가 안 생겼어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나머지 14명 감염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그다음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도 이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노년들은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도 떨어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더라도 약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항체 생긴 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따가 뒤에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5% 이거를 확인 검사를 안 하고서는 이 돌파 감염이라든가 또 방역 패스 그리고 위드 코로나 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접종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접종 받고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 항체가 바로 면역체죠. 안 생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돼. 이거 관리 안 하면은 엄청난 이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돌파 감염이 되는 경우 이미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아직 바이러스가 증식이 되기 전에 잠복기라고 그러죠. 우리 이 박테리아 같은 거는 이게 박테리아라고 그러면은 둘로 나눠져서 증식이 돼요. 둘 나눈 게 또 나눠지고 해서 이 우리 장내 세균 같은 것들 한 마리가 하루 동안에 2,500억 마리로다가 늘어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증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핵산이 RNA와 DNA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체가 못 되는 거예요. 즉 불완전 생명체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는 증식을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그럼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살아있는 세포 속, 즉 사람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핵산은 핵산대로 복제가 되고 단백은 단백대로 또 복제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조립이 완성이 돼야 바이러스가 돼서 그 사람 몸속에서도 확산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창기에 잠복 감염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이런 거는 잠복 감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조립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 자동차의 부품이 이 공장 저 공장에서 만들어지죠. 그래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서 조립이 완성이 돼야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바이러스도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립이 끝나야 그때서부터 이제 감염력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감염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잠복 감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발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나 입안 헐고 부르트고 하는 거 허피스 바이러스인데 이것도 잠복하고 있다가 나타나요.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없어지질 않습니다. 이제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 떨어졌을 때 나오는. 그래서 이 허피스 바이러스 같은 거는 특별한 치료를 안 했는데도 며칠 쉬면 자동적으로 나아요. 그러니까 면역력만 회복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건 이제 잠복 감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일반 바이러스는 잠복 감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듯이 이 잠복 상태 아직 증식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가 안 생겨요. 항체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립이 완성되면은 확진이 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코로나19가 감염됐어요.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항체가 생기려면은 정확하게는 12일입니다. 그 이제 우리는 2주가 지나야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만드는 백신 만드는 회사들이 연구한 거 또 다른 연구자들이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12일째 되면은 항체가 생겨요. 항체가. 그래서 그 전까지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는 바이러스 접촉하면 항체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을 때 항체 효과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게 이제 특히 노인들한테서 많이 나타나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또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경우 간혹 면역 반응이 너무 약해져서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가 기준치 이하인 경우 접종은 받아서 항체도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감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돌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넘어가세요. 이제 이 방역 패스 이제 이게 문제인데요.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방역 패스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신 접종 완료자. 그러니까 이거는 항체 생성 여부를 막론하고 가리지 않고 무조건 패스시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방접종 받은 사람 100명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아까와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파 감염에 지금 어떤 경우를 보면요. 한 집단에서 85%의 돌파 감염이 된 사례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정상적인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델타 변이가 아무리 이 감염력이 강하더라도 이 현재 이 백신들 이거에 효과가 다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돌파 감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데서 똑같은 백신으로다가 접종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백신 관리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체가 약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처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이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 백신이 이제 항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몰라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봐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그래서 이 2번 접종하는 것들 있죠. 2번 접종하는 이 백신들은 항체가가 6개월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은. 그리고
얀센 거는 한 번 접종하거든요. 얀센 거는 이 항체 생성률도 낮고 지속 기간도 훨씬 짧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얀센 거는 접종 완료하고 2달 만에 이 부스터샷, 즉 2차 접종을, 얀센은 한 번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2번째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2번 접종을 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3번째가 이제 부스터샷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완료자들 요 관리를 정부가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항체 생성 여부를 검사를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좀 부담이 가요.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대학 병원에서 했습니다만은 비교적 싸게 했어요. 5만 5천 원, 검사비만 5만 5천 원이고 진료비 별도. 근데 10만 원 넘게 받는 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여기까지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한테 얼마 나눠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눠줄 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줘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PCR, 이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사람들 단 48시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걸렸다 나은 사람들, 이 걸렸다 나으면은 항체가 다 생기죠. 그래서 이제 걸렸다 나은 사람, 또 18세 이하,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18세, 12세 이상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18세 이하는 방역 패스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리고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이제 그 사람이 알러지가 심하다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접종 받으면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를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예외로다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 방역 패스 이용 시설이 어느 거냐? 이건 이미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다 잘 아실 거예요. 유흥시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서서히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지금 풀었어요. 그래서 이 11월 1일 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향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 전에는 1,000명대로다가 유지되던 그 확진자가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2,000명대 중반으로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으면은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망률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방 접종 받은 사람이 위중증으로 가고 사망하고 이런 예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항체 형성 유무 확인 없이는 돌파 감염 예방과 방역 패스 효과 및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돌파 감염의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냥 80% 넘긴다 하는데 예방 접종 80% 완료를 하더라도 이 집단 면역 형성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이 노인들은 90%가 훨씬 넘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항체가 생기는 게 한 75%, 8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 생성률이 80%는 돼야 이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될 수 있어요. 넘어가세요. 이제 지금 이 코로나 19로다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 아직 나오질 않아서 제가 그 옛날에 비형 간염 여기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백신 접종 효과입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가 B형 간염 백신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개발팀의 일원이었었는데 제 손으로 한 70%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 느낀 건데 B형 간염 백신은 3차 접종을 합니다. 이렇게. 요게 표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하고 1개월 있다 두 번째 하고 6개월 있다 세 번째를 해요. 6개월 있다. 그게 이제 여기 이겁니다. 조금 올려줘 보실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 그리고 여기서 3차 접종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항체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B형 간염 백신은 5년마다 재접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5년마다. 근데 3차 접종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지속 기간도 오래 갔다가 이게 떨어졌더라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접하게 되면 급격하게 다시 생겨요. 그래서 추가 접종이 없어졌어요. 안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 코로나19도 혹시 이런 경로를 밟았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아직은 몰라요. 이게 이제 한 오래 지나 봐야 이제 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차를 했죠. 2차 해서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집니다, 이게. 그랬을 때 이제 3차. 지금 그게 이제 6개월. 마침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요거하고. 1개월이니까 4주도 비슷하고. 요 B형 간염 백신 접종하는 주기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했을 때 이제 가령 얀센 거를 맞았는데 그 3차 접종 그 부스터샷이죠. 이거를 모더나나 또는 이 파이자 걸로 했을 때 면역력이 모더나는 75%더 올라가요. 75배. 75배입니다. 75%가 아니라. 그리고 파이자 거는 34배인가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얀센 거를 맞지 말고 이 mRNA 백신을 맞는 거예요. mRNA 백신은 파이자 거하고 모더나 게 이제 mRNA 방식입니다. 나머지는 다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DNA 백신 만들 때 방식으로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령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거 접종 받으신 분, 2번 받으신 분은 나중에 받으실 때 모더나나 화이자 걸 받으시면은 엄청나게 더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이제 B형 간염은 지금은 추가 접종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19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금은 이제 6개월에 하지만은 세 번째 하고 나면은 1년 정도는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이 처음에 이제 이게 표준 방법인데 가령 외국에 빨리 가야 된다든가 급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제 빨리 면역체가 생기게 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넘어가 조금만. 요게 012 그러니까 맞고 나서 1개월 후에 두 번째 맞고 2개월 후에 세 번째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항체가는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다 그 B형 간염 백신 접종 받으셨죠? 그게 아마 제가 개발했던 백신 접종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은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감염률이 전 국민의 10%가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4%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간염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간염 왕국. 그것 때문에 이 간암이 많았던 겁니다. 이 대개 간암 걸리면 보통 술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술 때문에 간암 걸리는 거는 간암 환자 전체의 5%도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오냐? B형 간염, C형 간염 때문에 간암이 걸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간암이 걸리는 건 5% 미만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제 옛날에는 5년 후에 한 대만 더 맞으면 됐었어요. 한 번만.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항체가가 바닥으로 내려왔어요. 그렇더라도 B형 간염을 접촉하면은 항체가 급속히 올라가요. 왜? T셀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너 들어왔냐 하고 그냥 확 올라가 가지고 막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19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를 접종 받았는데 항체가 안 생긴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후속 조치. 그래서 요거는 이 B형 간염을 가지고 제가 했던 겁니다. 옛날에 이제 벌써 이건 무지하게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B형 간염 백신 접종한 게 70년대 중후반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때 보니까 B형 간염 백신은 3번을 맞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3번을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은 한 번을 더 놔줘요.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을 더 놔주면은 안 생긴 사람 중에서 10% 정도는 생겨요. 또 그렇게 해도 안 생긴 사람은 양을 2배로 늘려가지고 3번을 다시 놨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2번을 더 놓는 거죠. 양을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안 생긴 사람 중에서 이 10% 정도는 또 생깁니다. 그래도 안 생기는 사람들은 면역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항체가 생성이 안 된다든가 상승이 안 된다든가 또는 또 이 흡수 부전이라든가 이런 면역학적인 신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조심을 해야 돼요. 자신이 조심을 하면은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정부에서 하는 대로 방역 패스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 항체 생성 여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 자기 항체 생성 여부를 확인해 보신 분 계신가요? 대부분 안 하셨죠? 예, 대부분 안 했어요.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방 접종을 하셨죠? 예. 근데 이제 항체가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시죠. 이게 이제 15% 정도는 안 생깁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돌파 감염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자신도 감염된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감염된 걸 알면은 격리도 하고 자기가 조심을 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확산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이죠, 여기? 예, 질문하시죠. 이 바이러스가요? 예, 이제 조금 딱딱한 걸 좀 떠나서 좀 재미있는 거를 좀 상식적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바이러스 한 종류가 수가 지구상의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생명체를 다 더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바이러스 숫자가. 또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별들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생기냐 하는 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건. 예. 예.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물론 그걸 일부러 확산시킨 건 아니겠지만은 연구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다가 확산시켰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들 에이즈 있죠, 에이즈.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인데
에이즈 연구하다가 자기가 에이즈 걸려서 죽는 사람들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에이즈 걸려서 죽었을 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열심히 연구하시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이상한 짓 해가지고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에이즈 지금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암 환자 생존율도 세계에서 1위예요. 암 환자 생존율도. 에이즈 감염자 생존율도 세계에서 1위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암도 만성 질환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이제 난치성 질환입니다만 에이즈도 딴 나라에서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도 그냥 만성 질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의학 발전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1등 국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모범국이 된 것도 정부가 잘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1등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스크가 일상의 필수가 되리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가 필수가 됐는데 제일 마스크 쓴 걸 보고서 애처롭고 가슴 아픈 게 요만한 유아애들, 이제 말 한참 배우는 이런 아이들이 나갈 때 되면 지가 써요. 어른도 갑갑한데 그 어린 게 얼마나 갑갑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어를 배울 때는요, 입모양, 표정 이런 걸 봐야 훨씬 더 이제 언어 숙지가 빨리 됩니다. 근데 다 가려놓으니까 그런 거에 또 인성 발달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다 해로운 건 아닙니다. 우리 지구가 미생물이 없으면은 인간이 만들어내놓는 쓰레기 더미로 다 금방 지구가 오염되고 말아요. 미생물들이 그거 다 분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미생물은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생물 중에 병원성 미생물이 문제지 우리 인간한테 이롭게 해주는 균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 뱃속에, 우리 몸속에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균이 약 100조 개 정도 됩니다. 100조 개. 우리 인간 세포, 사람의 세포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60조 개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걸어다니는 대형 미생물 배양기예요. 미생물 배. 여기 계신 분들 다 미생물 배양기입니다. 그렇죠? 다 긍정 안 하시나 봐요. 우리 몸에 그만큼 미생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약 70% 정도의 물이 돼 있죠. 물로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움직이는 거대한 물통들이시고, 그렇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시죠.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은 최우선이 예방 접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스크 벗는 거를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마스크.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거 제가 잠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10분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한국의 저명한 의료인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백신 무용론을 주장을 했어요. 백신 무용론. 이 백신 왜 이 사람이 주장한 백신 무용론은 백신 맞으면은 항체가 처음에는 항체도 안 생긴다고 그랬다가 이제 나중엔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기더라도 그게 혈액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강, 인후강 점막에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백신 맞을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옛날에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과학이라는 것, 특히 의학은 자꾸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후강 내에 있는
점막에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혈액 내에 있는 항체가 림프관을 타고 바이러스에 가서 바이러스를 중화시킬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고 최근에도 랜싯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잡지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임상 그 데이터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 예방 접종하면은 그 85% 효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그런데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걸려도 증세도 안 나타나고 또 사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 이런 젊은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왜 더 문제냐면 행동 반경이 넓어요. 행동 반경이. 그리고 감염이 되더라도 증세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가벼운 증세는 있어요. 근데 그걸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무증상 감염, 무증상 감염 그러는데 중국에서 그 연구를 해봤어요. 진짜 감염됐는데 증세가 전혀 없나? 그랬더니 1% 정도만 증세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가벼운 증세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질 못한 거예요. 가벼운 증세라.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은 걸려도 증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감염시킬 수가 있어요. 행동 반경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 집안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약에 접종을 안 받고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경우라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에까지. 근데 그래서 그 행동 반경이 넓은 젊은 사람들은 빨리 접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 접종 그 무용론자들, 예방 접종 그 무용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전혀 근거 없는 거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심한 얘기하는 사람은요 3차 접종을 받으면은 2년 내에 사망한대요. 다 2년 내에.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또 DNA를 바꿔버린대요. 이런 거 전혀 근거 없는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혹시 주변에 예방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 또 이 종교적인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빨리 받게 해드리는 게 그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학술상 자 2021-008 성명 죄송합니다. 권혁한 발음이 권혁한 박사. 지금 한국 혈관학회 혈관관리협회 회장. 학술 발표 학술 공로상 일시 2021년 11월 13일 귀하는 한국자연치유학회 제9회 추계 워크숍 학술대회에서 핵전쟁보다 무서운 코로나19 미생물과의 전쟁을 수행하여 학계의 학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을 드립니다. 2021년 11월 13일 한국자연치유학회장 자연치유학 박사 천준엽 대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